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사신비 임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 회를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글씨 공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재미있으신가요? 물론 이런 오락 그런 채널과 다르게 웃고 즐기고 한때의 즐거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원래 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예라는 장르가 벌써 몇천 년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공유를 하고 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면에서 깊이 녹아드는 그런 정신적인 안도감과 또 만족감 그리고 문화를 향유한다는 그런 자긍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농담도 좀 섞어가면서 좀 재미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일부는 좋을 수 있지만은 일부한테는 또 가끔 악플 달리는데 악플이 더 많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순서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사진비를 쓰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 자, 을령비나 예기비와 같이 이렇게 좀 세련되거나 이런 그좀 리드미컬한 이런 부분은 좀 덜 할 수는 있지만은 안정감과 이런 질박함 이런 거는 충분히 기초 과정에서 어,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예서는 납작하다 그래서 다 납작하게만 씁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 없이. 이거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형의 그러니까 관상을 잘 보자 이거부터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괴짜를 보는데 굉장히 가로액이 길죠. 그러면 칸이 이렇게 설정이 됐을 때 거의 끝까지 다 사용해 보세요. 이만큼 양쪽으로. 너무 넓지 않나?
이 정도로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 자,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전이나 뒤에 그 이제 비문에서 찾아보시면은 같은 글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없을 때는 자전을 찾아서 그 글자의 형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 역시 간격이 이렇게 가로 간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B자를 써야 되는데 B자에 획이 여러 개 있죠. 그 간격까지 다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해서 쓰듯이 해서의 필법 같이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긋고 이렇게 하고 파임 따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납작해 질 수가 있겠죠. 키는 조금 너무 납작하지 않게 쓰시고요. 이제 상자를 쓸 때 그 순서가 이렇게 내려긋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해도 되겠고요. 보통 그 행서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행서 쓸 때 이렇게 넘어오죠. 필순 자체가. 근데 약간의 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한문 시간에 시험 볼 때 하는 그런 필순과는 조금 이제 그 조형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바꿔 써도 그렇게 흉이 안 된다. 자, 이거부터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로획과 이쪽에서 나온 획의 부분,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쓰여진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안쪽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듯하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해서 기울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그 사신비에서 이 윗상자 부분의 이 파임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임을 하더라도 가로역 파임을 이렇게 좀 깨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잘 보인 부분을 모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를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획을 살리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 역시 칸을 최대한 사용을 한다. 이 끝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직필 이제 글씨를 오래 썼는데도 계속 이게 여기불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흐름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렇게 붓을 움직일 수 있게. 그렇죠? 자, 굉장히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안에서 또 강조드립니다.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우리가 역입을 해서 자, 가늘어졌다가 정점에서 다시 내려와서 자, 이 끝을 맞추고 자, 이 부분의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이제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심하게 그 리듬을 타는 게 거의 평탄하게 보이는 이 안에서 다 소화를 해야지 훨씬 더 세련된 획을, 정확한 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지금 4개월 좀 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기가 필요한 예술 활동이나 이런 뭐 음악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자세나 이런 어떠한 그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빗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 독학을 위해서
뭐 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습관, 나쁜 습관이 고착이 되게 되면은 그걸 교정하는데 시간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고생과 노력이 필요하니 되도록이면은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교정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남연서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좀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동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상자에서도 순서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거는 가운데를 먼저 쓰세요. 1번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갔죠.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2번 3번 순으로 항상 이거는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우가 대칭인 경우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이건 서체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 거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글씨에서 중요 포인트는 이 공간을 점과 다음 획이 나오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예요. 보통 많이 좁히지를 못하고 초급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보면 좀 넉넉한 이런 느낌을 받지만은 내가 썼을 때는 되도록이면 많이 붙여 쓰는 게 이런 느낌을 받게 쓴다. 이거는 거의 정설입니다. 그랬을 때 공간이 크게 나오면 나머지 입구 부분은 공간이 크게 나오면은 좀 크게 쓰시고 공간이 좀 이제 좁게 나오면 좁게 쓰시면 돼요. 좀 넉넉하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넉넉한 크기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기 짧고 길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모서를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면 전용성 맞추기가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밑에 부분이랑 균등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죠. 비율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은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필순 또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내려오고 막습니다. 특히 가로액이 많은 부분은 이 가로액이 간격이 넓었다 좁았다 하면은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보기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이제 어느 정도 설정됐으니까 다음에 할 때 이 위치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아래 가로액 부분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결정이 되겠죠. 얼마만큼 길이가 내려와야 되는지. 여기서 이만큼 길게 내려오면 너무 넓어지고 이런 거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춰주면은 거의 균등하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여러 번 쓰셔야지 그 맛이 나게 쓸 수가 있는 글자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의 크기, 자, 위에는 굉장히 좁혀놨는데 같이 좁게 해놓으면은 위에서 눌리게 되겠죠. 가분수적인 형태를 취하고 또 위에가 간격을 너무 넓게 잡으면 전체적으로 너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글씨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처음에 한 번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스스로 교정을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쓰죠.
그러면은 좀 개선이 된 게 보일 거예요. 내가 내 안목으로 잘못된 부분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 세 번째로 지도자한테 가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보는 눈과 지도자가 보는 눈이 안목이 좀 다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내 거화 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보통 이제 체본 받으면은 새 거만 좋아해, 새 거만. 앞에 거 자꾸 쓰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이 이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이후에는 내 스스로가 부단한 노력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이, 반복적인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설명하다 보면 말이라는 게 뭐 좋은 말이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